입니다. 오늘은 1월 8일이고요. 월요일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불러봅시다. 형주님 어서 오시고요. 정상헌님, 드림앤 해피님, 바라기님, INFJ예요? 네. 그건 뭐예요? INFJ면? 그냥 대충 뭐 그렇다는 얘기겠지? 해피정님, 문영민님 어서 오시고요. 단풍이님, 불효파 불효애님, 그리고 언제나 플러스님, 드가님도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존중님도 반갑습니다. 네. 대제비제이님, 류동진님, 한사발님, 긍정의 힘님, 이런 된장님, 태호 어머니님, 김베드로님, 반갑습니다. 로즈마리님, 이런 된장님, 네, 어느 나라 말이요? 네, 어서오세요. 성투치킨님, 얼음골님, 어서오시고요. 주가가 하염없이 흘러내리는데 24년, 25년 예상 실적이 좋다고 하면 믿어야 되냐고요? 어떤 종목인지 올려보세요. 배제트님, 밤하늘의 빛과 광님, 짱순이님, 풍림부자님, 좋은날님, 오노노님, 미소돔님, 각시풀님, 원태호님, 건강한 미래님, 패닉님, 성린 10%님, 빨강망토님도 어서 오시고요. 베이지님, 도채호님, 부자 마덜님,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어디까지 하다 말았죠? 부자 마덜님까지 해드렸던 것 같은데, 네. 어디까지 해드렸지? 네. 부자 마덜님. 네. 그 다음에, 리버폴리님. 네. 마이유님, 김흐름님, 박경숙님, 양목자 팜스통님, 파랑새님, 김진기님, 어서오세요. 우W님, 네. 신나요? 오늘 3전 우는 좀 올랐더라고. 그죠? 조금 올라서. 음, 오이천사님 어서오세요. 바다님도 어서오시고요. 봉금덕님. 그리고, 상위 10%님 반갑습니다. 한호아님, 동신님, 대훈대디님, 졸졸졸님, 시베리안 호세님. 또, 백만부자님도 어서오시고요. 그리고, 다 됐나요? 네. 시몬스님도 어서오세요. 네. 올려보세요. 어떤 종목이지? 어떤 종목이었어요? 아까 물어보신 분. 언제나 플러스님. 네. 주가가 하염없이 흘러내리는데 24년, 25년 예상 실적이 좋은지, 진짜 좋은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런 것들은 한번 여기다 종목을 써보세요. 네, 괜찮아요. 이영란님 보세요. 네. 아진산업? 아진산업, 아진산업 뭐요? 오늘 정지됐어? 정지돼가지고 문제인 거예요? 이게 왜 문제야? 횡령? 이야, 씨. 이거는 팔아먹어서 다행이긴 한다. 그죠? 팔아먹어서 다행이긴 한데, 148억이면 제법 세게 맞았다. 이게 벌써부터 이게 횡령 소식들이 나올 때 됐나? 네. 피곤하겠네요. 이거 언제까지 거래 정지예요? 음, 보고서를 통해서. 근데 이거 지난번에 있었던 얘기잖아요. 지난번에 있었던 건데 이번에 또 했다고? 횡령을 뭐 지난번에 하고 이번에 또 한단 말이야?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요? 이야, 이거는 뭐 완전히 똥 같은 놈이네. 근데 이거는 왜 근데 혐의 발생이 됐는데 시간 내에서 밀렸어요, 많이? 시간 내에서 별로 안 보이던데. 어디 갔니? 이거 뭐? 보합으로 끝났죠? 네. 시간에서 보합으로 끝났어. 여기 15시, 16시 54분, 4시. 요거 하면서 거래정지 떨어지면서 그냥 바로 끝나버렸구나. 시간에서 밀릴 템도 안 좋겠네. 요거는 주가 좀 빠지겠죠? 많이 빠지겠네요. 자기 자본 대비해서 이 정도면은 5.8%면은 근데 요즘에는 이게 배임 횡령 들어간다고 해서 저거 하지 않아요. 네, 저거 하진 않고 상장 폐지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떨어지면은 주가는 좀 빠지죠. 네, 주가는 좀 빠집니다. 이거 지금 계속해서 좋다고 얘기했었는데 이거 다 팔아서 이거는 원금이 없잖아요.
원금이 없어요. 예전에 다 매도 쳤잖아요. 네. 100% 넘었었잖아요. 네. 100% 넘어가지고 다 팔아먹은 주식이잖아. 그래서 요거는 뭐 거래가 이제 정지가 풀리면 그냥 팔아버리고 남 갖고 있는 거 팔아버리거나 이렇게 하셔야 돼. 이거 그 횡령건으로 해가지고 주가 떨어지게 되면은요 제발 오래 갑니다. 네, 그래서 그거 그냥 그렇게 파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148억이면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자기 자본 대비 5% 이상도 되고 연속적으로 하게 되면은 좀 이거 좀 그지 같은 거 아닙니까? 원래 회사는 이 나쁜 회사가 아닌데 아니 한 놈이 해먹었으면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걸 또 한다고? 또 됐다고?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쁜 새끼들 진짜. 이게 나쁜 새끼들이에요. 이거 회사 돈에 왜 횡령을 하는 거야? 누가 한 거야? 지난번에 한다고 해서 지난해 반기 보고서면은 그때 지난해 작년에 이미 반영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반기 보고서니까 여기 정도 요 정도 반영이 됐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별 문제 없으니까. 근데 그때는 왜 거래 정지가 따로 안 떨어졌나 보지? 배당도 주고 회사는 좋은 회사인데 반기 보고서를 언제 내보냈을까? 보통은 반기 보고서가 나올 때 나쁜 새끼. 아유, 나쁜 놈들이에요. 근데 배당을 또 주겠지? 배당 주고 상패 뭐 이런 거 안 갈 거니까요.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상장 폐지 안 나올 거예요. 근데 배당은 안 주네. 배당도 안 줬구만. 더러운 놈들이. 배당도 안 주면서 뭐이씨. 실적은 돈은 잘 벌었네요. 올해. 네, 올해 돈은 잘 벌었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영업이익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본 대비해서 이게 지금 연간 실적으로 따지면은 이게 여기 지금 시총이 1,600억이라는 게 굉장히 저평가예요. 굉장히 저평가인데 이 횡령이 발생하게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요거를 영업이익에서 까요. 그래서 실적이 좀 줄어드는 것으로 반영이 되면서 다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상장 폐지나 이런 거 뭐 그 실질 심사는 이거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데 뭐 그냥 상장 폐지 같은 경우까지는 안 갈 거고요. 대신 주가는 좀 빠지겠죠. 네, 주가 좀 빠질 겁니다. 빠질 때 팔아 먹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며칠 걸려요. 네, 며칠 걸립니다. 언제까지라고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심사가 끝날 때까지 며칠 걸려요. 보통 며칠 걸리던데. 요거 상장 실질 심사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들어가니까 예, 거래 정지가 떨어집니다. 네, 요거 결정일까지요. 이렇게. 그래서 짧게는 한 일주일, 길게는 뭐 한 달도 가기도 하죠. 네. 그렇게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거래가 풀리면 그냥 뭐 공짜로 갖고 있든 그냥 갖고 있든 간에 팔아 먹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횡령 이야기는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해요. 네. 횡령 이야기는 이제 막 계속 나올 겁니다. 왜냐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분기 보고서, 사업 보고서 계속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때 다 회계 조사할 때 걸릴 놈들 다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근데 이런 기업들까지도 횡령으로 나가면 사실 이거는 천재지변이지.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배임과 횡령은요 천재지변입니다. 이건 뭐 어떻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네. 그건 우리가 뭐 이미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적으로 보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셔야지. 그거는 네, 재수 없었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지금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건 거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장 실질 심사가 들어가더라도요. 그렇게 거래 정지 기간이 길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자기 자본은 5% 넘었다는 게 문제긴 해요. 네, 영업이익이 많아서 조금 이걸 메꿔서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에이, 이거 횡령 들어가면은 일단은 주가는 좀 좋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풀릴 거예요. 네, 풀리는데 언제 풀릴지 모르고 심사가 끝나려면은 일주일에서 길면은 뭐 한 달 뭐. 근데 상장 실질 심사 들어갔는데 이 초록뱀하고는 좀 다르겠지. 초록뱀하고는 달라요. 왜냐면 이거는 회사 자체가 지랄 맞은 회사잖아요. 네, 이거 뭐 이 거래 정지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요. 요거 지금 요 이의 제기서 뭐 이렇게 하고 나가더라도요. 이거 보세요.
몇 월 달이었어, 이거는? 지난번에 6월 달. 6월 달 한번 봐봐요. 규모가 제법 클 거예요. 그죠? 여기. 네, 2월 달. 얼마나 됐니? 어, 횡령설에 적용된 거고. 근데 이건 뭐야? 아, 여기에 되어 있는 거 구속영장 발부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거는 근데 지금 얼마인지 규모가 안 나온 거예요? 조회 공시 하고서 지금 나와서 그래서 이거는 확인이 됐는데 얼마를 했는지 자체가 안 나온 거야? 에이씨, 뭐 따져보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사유가 발생했다. 횡령 혐의가 어우 씨. 이거 자의자분 대비 얼마 안 되잖아요. 0.49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사실 네,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저거 할 이유는 없을 텐데. 뭘 했을까? 뭐가 다른 게 있나? 좀 더 자세히 보긴 해야 되겠다. 그죠? 네. 야, 진짜 이거 근데 배임 횡령 이런 것들은요. 진짜 이거를 조금 이제 금융범죄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좀 그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 감히 배임 횡령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얘들은 대체적으로 그 자구책, 그죠? 자구책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받아들여야 돼. 시장에 받아들여야지만 이 거래가 풀릴 겁니다. 뭐 오스테인 임플란트 같은 경우 가는 거죠. 네, 오스테인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배임 횡령 그거 나와가지고 횡령 금액이 좀 컸잖아요. 그래서 뭐 중내 만에 그런 얘기 나오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그 자기네들이 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저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그 시장에 받아들여지면은 거래가 풀리는 겁니다. 네. 이거는 네 상장 이 자기 자본 대비해서 얼마 안 되는 것들은 거래가 다 풀려요. 뭐 길게는 진짜 뭐 6개월, 1년 막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풀립니다. 풀리니까 그 풀리는 날에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기간은 네 바로 내일 풀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시간 좀 있어야 됩니다. 네. 선도전기나 뭐 이런 것도 그래요? 조강? 조강도 뭐 적어요? 아, 진짜 이런 것도 너무 많다. 네. 이런 것들은 근데 요런 데서 대부분 다 헤쳐먹고 나오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죠? 미리 알고 있었던 놈들은 다 헤쳐먹고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그냥 이렇게 쭉 가다가 떨어져도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굳이 올려놓고 나서 죽이는 거 보면 분명히 여기서 뭔가 아는 놈들은 빠져나갔다는 얘기잖아요. 대부분 급락하기 전에 급등이 한 번씩 있어요. 그죠? 네. 이렇게 경제가 떨어지거나 이런 거 전에 급등이 다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위쪽에서 보면은 다 넘기고 나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외국인이 물린 건가요? 네. 자, 그리고 회임 백령은 회임이 아니죠. 배임 횡령. 배임 횡령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아진산업도 보면은 지금 요거 나오기 전에 급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급락하고 나서 지금 거래 정지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업황 자체가 워낙 좋아서 뭐 나쁘지 않았었는데, 야, 지금 이런 데서 많이 들어갔을 텐데, 사람들. 네. 저도 살까 말까 고민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네. 살까 말까 고민이 될 수 있었던 그런 구간들이에요. 좋다고 생각되는 구간들. 근데 이런데, 이런 거 한번 이제 짜증나죠. 멀쩡한 주식 아닙니까? 멀쩡한 주식이에요. 이거는 시가총액이 1,600억이면 무제한 저평가예요. 지금 이 분기 실적만 이 3분기까지만 실적 보더라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횡령의 규모나 이런 것들은 적다고 치더라도 음 근데 이만큼 올라가서 팔아먹길 잘했지. 야, 그 참. 네. 나머지는 그냥 냅뒀다가요. 네. 냅뒀다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배임 횡령은 뭐 인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업 분석으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가 좋든 나쁘든지 간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직원놈들까지 가가지고 네가 그 통장 주소까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아니 작고 크고에 따른 부분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오스템 임플란트는 크게 해쳐먹잖아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는 크게 해먹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게 없겠죠. 뭐 있을 수도 있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뭐 쉬쉬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은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뭐 회사가 좋고 나쁘고 떠나가지고요. 그 안에 있는 도덕성까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추로는 멀쩡하지 않아요? 비추로는 왜? 비추로테크는 괜찮은 주식인데요. 네. 이것도 뭐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 이거는 뭐 나올 거 없는데. 이거 뭐 회사들 이거 다 괜찮은 회사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얘네도 만약에 횡령이나 이런 거 뜨면은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근데 이걸 알 수는 없어요. 네. 그냥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어떻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회사가 돈이 많은데 뭐 시총이 너무 작다거나 뭐 그런 것도 들어갈 수 있었나?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안전장치 좀 걸어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아진산업 위치가 괜찮았었어요. 근데 저렇게 나오는 뉴스들은 저거는 그냥 재수가 없는 거야. 똥 밟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가 이제 거래 정지가 풀리게 되면 그 시점에서 진행하셔야 되겠죠? 네. 아까 전에 그거나 말씀하세요. 저기 어디 갔어요? 그거 뭐였어? 아까 어디 갔어? 어디 갔어요? 플라스님 종목 어디 갔어? 무슨 종목인지 다시 한번 올려봐요. 네, 그거 한번 보고요. 다른 종목들 뭐 비중을 줄여야 됩니까? 뭐 어째야 됩니까? 뭐 그런 거는 네, 그런 거는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비중이 많다, 뭐 적다 이런 부분은요,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죠. 내가 비중이 많아. 근데 이것을 더 갖고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쫄린다. 그럼 비중이 나의 감당할 수 있는 포인트를 넘어간 거예요. 저는 삼성전자 비중이 많다고 해가지고 쫄리거나 그런 거 없거든요. 삼성전자가 주가가 요즘에 며칠 떨어졌어. 삼성전자 주가 좀 떨어졌어요. 난 쫄리지 않아요. 현대차 비중이 많지만, 주가가 이만큼 떨어졌는데, 난 쫄리지 않아요. 오씨, 그래 들어왔어? 오케이. 이쯤이면 이제 나갈 때가 됐겠지? 곧 사야 되겠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비중이 많고 적고에 대한 부분들은요, 내가 감당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또 종목에 대한 신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종목 비중이 많은데 못 가지고 갈 것 같아요. 그건 이미 이 종목에 대한 그 신뢰의 가치나 그 규모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괜찮다고 생각되는 시점까지 비중을 줄이는 게 맞아요. 더 사고 싶은 종목이 막 있어. 근데 불안해. 그러면 그거는 비중을 늘리시면 안 돼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만약에 내가 주식을 많이 이만큼 갖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너무 불안해요. 그러면 비중을 줄이는 게 맞아. 이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쪽으로.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비중에 대한 부분들은요. 각자의 기준이 달라요. 네. 제 계좌에서 이번에 따져보니까요. 오늘 또 조금 늘어났을지도 모르지만, 네. 전체 계좌 내에서 이번에 증권사 HTS에서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비중을 분석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반도체 쪽의 비중이 32%였던가? 그랬고요. 33%인가 32%인가 그러고 자동차 쪽의 비중이 22%예요. 제 포트폴리오에서요. 물론 얘네들은 계속 그동안 모아오고 샀다 팔았다 하면서 키워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비중이 커진 감도 있지만은 이건 다른 종목들이죠. 한 45% 정도가 네, 다른 종목이고 지금 반도체 이 전차 군단으로만 55%좀 나와 있는 건데요. 제 계좌에 뭐 그중에 삼성전자 뭐 자동차 뭐 현대차 뭐 하이닉스 뭐 기아차 이런 거 다 들어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이렇게 비중이 큰 상태에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좀 떨어졌어. 그럼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 난 전혀 무섭지 않아요. 전혀? 네. 난 전혀? 네. 전혀. 지금 비중이 꽉 차서 내가 삼성전자의 비중이 꽉 차 있어요. 꽉 차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탑이에요. 가장 많아요. 삼성전자가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큽니다. 근데 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을 뿐이지, 왜냐면 여기서 비중이 더 오버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여기보다 더 살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울 뿐이지 이거 가지고 뭐 주가 좀 내려갔다고 해서 쫄리거나 그러지 않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중에 대한 부분을 선택할 때는요, 내가 이 종목에, 지금은 이제 업종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종목을 치면 좀 비중이 더 달라지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는 게 맞아요. 저 어느 분처럼요, 한 종목, 네, 꽉 채워가지고 그냥 그놈이 완전 그냥 그 모든 공간을 다 차지하고 있으면 그러면 안 되지.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힘들어 하잖아, 대부분. 그러니까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그렇고 비중도 그렇고 더 사고 싶은 마음이 들면은 그 비중이 많더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추후에 어떤 의심, 내가 만약에 몰빵을 쳐놓고 가고 있어. 근데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마음이 막 들락날락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비중이 많은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시간이 조금 필요한 거예요. 네,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투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셨을 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고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콜마 비에니치 요거 한번 봐봅시다. 어디 갔어? 봐봐요. 주가가 계속 내려갔어. 주가가 계속 내려갔어요. 네. 뭐 계속 내려가고 있네. 근데 얘는 왜 내려가는지 대충 아시겠죠? 2020년도부터 계속해서 내려갔네요. 왜 내려가는 것 같아요? 얘네들은? 콜마 비엔했지. 그럼 얘는 업종이 뭘까요? 그냥 여기 나왔네.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그죠?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화장품 업황은 사실 좋지 않아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근데 얘는 지금 회사 자체는 좋아. 지금 자사주도 30억 원 규모를 소각하겠다. 네, 자사주 소각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도 주가가 안 올라갔니? 왜? 더 올라가야지. 근데 이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실적 한번 봅시다. 진짜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전반적으로 좋아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좋아지고 있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 여기 보세요. 2020년도 1000억 원에서 900억으로, 600억으로, 300억으로, 그 다음에 500억, 400억으로 진행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옛날 같지 않다라는 얘기죠. 옛날 같지 않다. 실적이 증가하는 건 증가하는 건데 옛날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5천억입니다. 5천억이요. 요만큼 내려가서 5천억이에요. 여기 1000억 정도 나왔을 때, 아니, 지금은 이제 300억밖에 안 되니까요. 300억, 500억, 2024년도 500억, 그 다음에 2025년도 400, 500억 또 이렇게 나온다 칩시다.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종목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겠느냐죠. 어떻게 보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괜찮을 수도 있어. 이 정도면 아 적정한 주가대로 들어가 있구나. 보통은 이제 쉽게 계산할 때 영업이익 곱하기 10 정도 때려가지고 시가총액 계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요 내용들을 봤을 때 이게 5천억 규모가 적당한 수준으로 지금 현재 주가 형성되어 버렸다라면 뭐 괜찮을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이게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다 해가지고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됐을 때 화장품이라는 것은 지금 관심도가 어느 정도 돼요? 많이 떨어져 있죠.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가 별로 안 좋아요. 중국이. 뭐 경제 대국으로 뭐 가네 어쩌네 이런 말들 나오지만 경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중국의 경기가 별로 안 좋아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얘네들이 지금 뭘 하냐면 뭐 국산품 애용하자 뭐 이런 운동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생각해 보세요. 돈이 있어. 여러분들 돈이 있어요? 돈이 있는 사람들인데 자, 제품이 지금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중국산 제품이 우리 제품보다 더 뛰어나다는 보장이 없어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중국산 화장품과 한국 화장품이 비교가 들어갔을 때 한국 화장품이 월등히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중국산 화장품 안 써보셨지만 뭐 중국산 제품 보시면 되겠죠. 뭐 비싼데 뭐 같은 거를 놓고 보더라도 일단 그렇습니다. 근데 좋은 거를 쓰려면 돈을 많이 지불을 해야 돼. 근데 불구하고 주머니를 닫고 국산품을 애용하자. 한국 거 쓰지 말자. 외국 제품 쓰지 말자.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돈이 있었으면, 돈이 있었으면
국산 제품 쓰자는 얘기 안 나오겠지. 왜냐면 지들도 알잖아요. 크림을 발랐는데 변화가 없어.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물론 질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많이 이제 기술력도 올라오고 해서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품질적으로 본다면 한국 거가 훨씬 더 네, 좋겠죠? 네. 이해되세요? 그럼 이거는 지금 중국 쪽과의 어떤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뭐 사실 그 LG 생활건강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LG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주가가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회복이 안 돼. 회복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업황 때문이에요. 화장품이라는 이거 하나 때문에. 이 화장품이라는 것은 중국이 걸려 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중국은 여러분들 중국 여행 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황색 경보 국가입니다. 여행 자제, 여행을 약간 자제해 주세요라고 나와 있는 국가라고 보면 물론 이제 그렇게 위험한 나라는 아니에요. 지금 그 뭐예요? 코로나 지역 있었잖아요. 그쪽만 이제 여행 뭐 약간 금지 철수 권고 뭐 그런 쪽이니까 네. 그런 거의 영향으로 인해서 중국 본 영토 전체가 이제 여행 쪽에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아직 제대로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살아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 또 화장품의 실적 이거 LG 생활건강도 한번 봐보세요. 실적 같은 경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봐요. 얘도 지금 실적이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죠. 근데 예전에는 조단이었어요. 영업이익이. 근데 떨어져가지고 예전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여기서 한번 봐봐요. 지금 현재 5조 원입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비슷한 수준이죠? 네. 이게 다시 조단위 실적이 나타나 줘야지만이 현재 가치 대비해서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지금으로서는 이 화장품 업황 자체가 실적은 좋아지고 있지만 현재 그동안 상승했었던 부분이나 기대치나 이런 것들 그동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약간 고평가됐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중국이 업황적인 부분들이 확실하게 좋아지거나 뭐 실적이 뭐 삼성전자처럼 미친 듯이 좋아지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삼성전자가 삼성전자는 지금 보시면 실적 전망치가요. 올해 7조 원이지만 내년도에는 33조야. 미친 듯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라면은 주가의 어떤 상황들을 감안해 가지고 반등이 나갈 수 있지만 얘는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빠지는 게 멈추는 정도. 나빠진 게 멈추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주가 수준에서 한참 동안 옆으로 눕거나 더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은 없다고 치더라도 여기서 뭔가 대단한 기대치를 가져가기 어렵겠죠. 반등이 나오더라도요. 네, 일정 수준까지는 올라가기 어려운 상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적이 올라가더라도 주가의 수준이 이 실적과 연결고리가 딱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주가는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단순하게 실적이 증가한다고 해가지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현재 주가 수준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에코프로나 이거 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실적은 계속 증가해요. 네. 실적 계속 좋아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하는 이유. 얘네들 지금 보면은 600억 뭐 이 정도 있다가 6천억, 4천억, 5천억, 막 9천억 뭐 1조 나온대요. 1조 나온대. 2025년 내년도에 1조 나온대요. 얘네들은 좋았던 것도 아니고 나빴던 자리에 좋아지고 있어. 와, 엄청난 성장성이군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주가가 이미 반영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매수를 안 하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연관 관계를 반드시 우리가 파악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얘도 실적이 이제 더 많이 올. 지금 2025년도까지도 얘는 이 시가총액 이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안 되죠. 네. 실적이 막 더 많이 증가하게 되고 주가는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타협 고리를 찾게 되면 주가 다시 반등하는 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전기차나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성장은 계속하게 되어 있어요. 네. 다만 주가가 그 수준을 미리 반영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상한가 종목은요. 아이 뭐라고? 아까 뭘 자꾸 해달라고 했어. 오늘 상한가 종목 뭔데? 상한가 나온 게 뭐였어요? 아이윈.
자, 상한가 종목은요. 이게 사실 이렇게 상한가가 나왔을 때 시총이 작잖아요. 그러면은 상한가가 나와가지고 670억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상태에서는 그다지 기대치가 없어요. 회사도 지금 사실은 현재 적자 기업이겠네요. 그죠?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태일 테고, 뭐 이렇게 기대치가 있을 수는 없어요. 근데 회사 실적이나 뭐 이런 것들도 보면은 뭐 그다지 뭐, 네, 기대할 만한 부분 별로 없죠. 이번 연도에는 조금 벌었네, 그래도. 네, 그래도 100억이 안 되네요. 네. 아무튼, 뭐 그런 시기나 봅시다. 네, 배당은 근데 준다. 배당은 줘. 35원 배당 줬네. 아, 2023년도에는, 아, 이번에 줄지 안 줄지 모르는 거니까. 그죠? 네. 배당은 좋네. 그래도. 배당 주면 좋은 회사 아니야, 근데? 솔직히. 자동차 부품이고 뭐 등등등등등 되어 있어요. 네. 등등등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총이 작은 기업들은 이게 상한가를 칠 때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연속성을 가지고 있냐, 업종을 가지고 있냐, 실적이 좋아지냐, 뭐 지금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괜찮아 보이는데, 자, 근데 시총이 너무 작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가지고 놀아요. 다시 말하면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같은 시대에서 등락이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종목, 시총이 작은 종목들은 별로 뭐 건드리고 싶지 않아요. 예전에는 뭐 컸다고 쳤을 수도 있지. 여기까지만 가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시총이. 6, 4, 20, 한 2천억쯤 되나? 컸을 때 2천억이야? 아, 그럼 이건 진짜 좀 그렇긴 하다. 그죠? 네, 근데 아무튼, 네, 지금까지 주가가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렇게 뭐 이제 주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반등이 나가고 뭐 이렇게 기대치가 있고 하지만 중소형 주들은 등락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네. 수익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부분들은 이제 시총이 작은 종목들을 위주로 이런 변동성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갑자기 얘가 지금 오늘 상한가를 간 이유가 뭐예요? 이 상한가 간 이유가 뭐예요? 뭐 워크아웃 기대감 이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얘는 그 관련이 없지 않나? 왜 올라간 거예요? 오늘 상한가 왜 나온 거예요? 자율로봇 개발했다 이것 때문에 간 거예요? 프로닉스 구글 협의 논의 강세? 이것 때문인가요? 아니면은 뭐 뭘 자꾸 많이 하긴 했네. 그죠? 네. 뭘 많이 하긴 했네. 그동안 많이 하긴 했어. 근데 뭐 얘가 지금 이거 뭐야? 면 발광 마이크로 LED 마스크? 이거는 자동차랑 관계가 없잖아. 이거는 자율 로봇 쪽이라면은 뭐가 관계 있는 건가? 이건 AI 쪽 약간 있네요. 네. AI 쪽 약간 그 자율주행 솔루션 개발 이렇게 하면 약간은 그런 게 좀 있겠네. 얘는 뭐 자동차 부품 쪽이 아닌가 보네? 회사가?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 면직물 제조 및 판매. 자, 이렇게 되면은 기업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다른 건 별로 볼 거 없겠고요. 네, 기업 개요로 들어가면 뭐를 얼마나 팔고 있는지 비중이 나와요. 히트, 히터. 히트, 히터? 히트, 히터는 뭐예요? 열선입니까? 자동차 열선 회사예요? 아, 광진 윈텍이었구나. 근데 왜 아이윈으로 왜 바꿨지? 광진 윈텍. 아, 그래요. 이 회사는 알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다. 네, 한번 볼까요? 광진이었구나. 한국어로 해달라고 한국어로. 뭐야 이게? 홈페이지예요?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회사가 홈페이지가 없어요, 원래? 뭐야? 회사가 홈페이지가 없는 거야, 원래? 내장용 시트, 히터, 통풍 시트, ECU 등등을 하고 있다. 그냥 이렇게만 봐야 되나요? 뭐 어쩌라는 거야, 씨. 회사가 뭐 이래? 홈페이지가 없어? 그래도 되는 거야? 아이윈 플러스? 아유, 모르겠다. 근데. 네, 아무튼, 요거는 전기차나 이런 쪽이랑 관계가 없네요. 네, 그 다음에 시트 히터 쪽으로 보면 이게 거의 99%네요. 네, 그죠?
99%라서 이 회사만 따지고 보면 네, 특이사항은 없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뭐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뭔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회사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AI 쪽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됐을 때 관련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되면 주가는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면 요건 한번 보자고요. 상한가를 또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요. 요걸 부분까지 분석하시면 돼요. 근데 70만 주예요. 70만 주요. 시간으로도 볼게요. 시간에서 보면 65만 주가 줄 서 있습니다. 조금 줄었죠? 네. 조금 줄었는데 70만 주, 65만 주, 1,500원, 1,600원짜리인데요. 70만 주면 물량이 상당히 작습니다. 보통은요. 이렇게 1,600원, 1,000원대, 1,000원대짜리 종목들은요. 내일도 강하게 튀어 올라가려면 이 잔량이 제법 많아야 됩니다. 적어도 한 3, 400만 주, 그 정도. 1000만 주까지 나오면 다음 날은 거의 대부분 상한가지만, 적어도 이렇게 몇십만 주 정도 나오면 안 돼요. 이거 분석 한번 봅시다. 아침부터 들어갔잖아. 10시부터 들어갔는데 잔량이 70만 주밖에 안 돼? 그 다음에 중간에 한 번 또 풀리는 것도 있었어? 그럼 다음날 올라가는 게 좀 어렵습니다. 나락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나락까지 가겠습니까? 근데 일단은 매물대에 대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쯤이면 됐어. 제기랄까 팔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었겠고요. 물량 자체가 일단 대기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일 크게 올라갈 가능성은 많지가 않습니다. 네. 뭐 떨어져서 시작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요거는 네. 거기까지만 해드려야 되겠네요. 네. 거기까지만 해드려야죠. 네. 그래서 더는 뭐 이래라 저래라는 말씀 못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드리는 거고. LG 디스플레이는요. 내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뭐 유상 증자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네? 그 부분을 사실 걱정하면서 막 손절매도 하신 분 있었지. 손절매도 했어요. 뭐 어떻게 팔아버렸어요. 손해보고 팔았어요. 가만 놔두면 되는 거라니까. 이거 지금 LG전자도 같이 올랐어요, 오늘. LG전자도 같이 올랐어요. 얘네가 지금 이게 CES 하잖아요, 지금. CES. 요거.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아주 뭐 어마어마하더만, 네? 투명 TV가 나왔다는데? 뉴스 보셨어요? 투명 TV? 투명 TV야. 텔레비전인데 투명해요. 뒤에가 다 보여.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요즘에 대세로 가고 있대. 야, 뭐 그렇던데. 네. LG전자니 뭐 LG 디스플레이니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인데 얘는 지금 보면 이쪽으로의 어떤 그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시면 되고 뭐 이렇게 이거 유상증자는 바꿔 넘어가는 게 좋겠죠. 근데 주가가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모르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저항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조정이 또 살짝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여기 13,000원, 13,500원 여기 두껍잖아요. 여기는 이미 지나간 자리니까 신경 쓸 거 없고요. 요 위쪽에 두꺼운 자리 여기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에 들어가더라도 내일 만약에 빠진다면 요 정도 13,700원 또는 14,000원 요 정도 라인 때까지 변동성은 보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만약에 넘어가 버렸어. 그러면 대박이지. 그죠? 그런 거고요. 네. LG전자뿐만 아니라 사실 삼성전자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잠정 실적이에요.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나오는데 뭐 이렇게 뻔히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보통은 주가가 올라가는 게 대부분이긴 하죠. 근데 실적이 어느 정도까지 많이 나올런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적 좋은 기업들은요. 주가가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신경 쓰지 마세요. 나한테 원하는 위치가 왔으면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차량용 그쪽으로 제가 분명히 얘기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LG 디스플레이가 CES에 들고 나가는 게 차량용입니다. 차량용. 차량용 전장 부품 쪽으로 집중하는 거야. 이번에 CES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AI하고요. 차량용 디스플레이 전장 부품입니다. 요거 LG 디스플레이가 한번 찾아가서 한번 봐보세요. 아주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기에서 거는 기대감들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금 현재 상장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디스플레이 쪽에 투자하려면 LG밖에 없잖아요.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막 하늘로 날아가고 훨훨 움직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지금
뭐 주가가 좀 떨어졌다고 해서 손절매도 치거나 그럴 만한 포인트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기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단기적으로 올라갔으니까 매수하지 말라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매수하지 마세요. 들어온 다음에 사면 되거든요. 근데 꼭 여기서 매수를 한 다음에 이거 빠지니까 덜덜덜덜 하다가 손절을 친단 말이야. 이런 투자를 하게 되면요. 뭐 그 어떤 주식을 갖고 있어도 손이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희한하죠. 매수를 분명히 말씀드렸던 시점에서는 매수를 안 하고 있다가 주가가 올라가면 어어어 하다가 위에서 산단 말이야. 10만 원 찍는 거 보고 10만 원대에서 살짝 내려오니까 여기서 사버려. 이거 도대체 무슨 심리냔 말이야. 무슨 심리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이만큼 떨어질 수 있는 거냐?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거니까. 이거는 전혀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하고 나서 지나가고 나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죠. 이 이후에 어떤 상승이 나올지 알고요? 네. 이번에 그냥 바로 V자 땡겨가지고 정고점 넘어가서 10만 원 넘어가면 어떻게 할 거야? 10만 원 사가지고 9만 원 손절 쳤어. 그러면서 다시 10만 원 넘어서 12만 원, 13만 원 가버리면. 그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또 사? 그다음에 또 내려가면 또 손절하고. 이게 바로 엇박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길게 볼 수 있는데 투자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투자라는 것이 길게 보는 거예요. 길게 보면서 오르락 내려 오르락 내리락. 내가 오랜만에 또 스타코믹스 요즘에 스타코믹스 아직도 모르는 분이 있어요? 이 스타코믹스를 모르는 분이 있어요. 이 스타코믹스를 좀 알려드려야 되겠어. 스타코믹스를 보시면 어디 갔냐? 여기 있다. 가면서요. 계속 출발. 근데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막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뭐죠? 여기 이거 사도 될까? 근데 올라가니까 여기서 경치가 좋구만. 난 여기서 팔겠어. 근데 여기가 지나쳤어. 근데 또 떨어지니까 안 되겠다. 근데 이 사람은 뭐야? 원래 이게 난데 씨. 팔로미. 네? 팔로미. 따라와 이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요거 늑대 그림처럼 여기서 분명히 손해를 봤거든 사가지고 그냥 확 떨어져서 그냥 손절을 쳤어. 근데 손절 치고 나서 복수를 한번 해볼까나 그리고 똑같은 애 또 들어가는 거야. 또 들어가는 거야. 이게 너무나 사실은 답답한 일이고요. 너무나 좀 화나는 일 아닙니까? 화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해놨잖아요. 이런 그림도 있어요. 뭐예요? 걱정 말고 목적지가 좀 타고 가라고. 버스가 지금 아래로 기울어지고 있죠. 큰일 났다. 밑으로 내려가네? 어떡하지? 갔다 가는 거요. 갔다 가는 거. 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요. 네. 걱정스러운 마음은 내가 이해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뭐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지 않으셨을 수도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투자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걱정을 한다는 거 그 자체가 이럴 때는 걱정 안 됐어요? 뭐 여기 이만큼 떨어질 때는 걱정 안 됐을까? 작년에 재작년이네요. 네. 여기 여기 8만 원에서부터 여기 5만 9천 원까지 떨어졌을 때는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사야지. 사야 하잖아요. 사야 하는 거야. 왜? 지금 여러분들은 자동차나 특히 이제 전기전자,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되겠지만, 네. 우리는 뭘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가치보다 더 높은 가격대로 주가가 형성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지. 스타코믹스요. 스타코믹스. 모르시는 분이 있네? 우리의 또 스타코믹스를 또 한번 아직도 책 팔리는 것 같던데. 책이 몇 권 없을 텐데 끈질기게 지금 사람들이 마지막에 들어서 안 사는 거 아니야? 안 사서 그런 거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아직도 있는 거야 책이? 스타코믹스. 어? 코믹스로 치면 안 나오나? 성투사. 성투사 치면 나오나? 어? 이제는 안 나와? 없어? 책 다 팔렸니? 없나?
있을 텐데? 이거 있잖아요. 아직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밀렸어? 이거. 요겁니다. 요거. 성투사의 스타코믹스. 아직도 팔고는 있는가 본데? 있나? 없나?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냥 계속 올려놓은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요 책이에요, 요 책. 요 책 아직도 안 보신 분들은 좀 한 번씩 읽어봐요. 이 맨날 기법이나 이런 것만 찾아다니지 마시고, 진짜 이 주식 투자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투자를 하다 보면 직접 책을 보여드려야 돼. 요거. 성투자 스타코믹스. 이런 걸 보면 그냥 이런 게 있잖아요. 당신이 놓쳐버린 주식을 보면서 아직도 아쉬워하고 있는가? 그 시간에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해줘. 새로운 종목을 찾아라. 이게 기술적인 어떤 부분보다도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투자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 그런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어느 정도 투자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좀 이제 건방져진 게 있어. 건방져진 게 있습니다. 나는 투자 경력이 3년쯤 돼. 네. 아주 건방지게. 네. 나 투자 경력 한 3년쯤 되는데? 그리고 목에 힘주고 다니시는 분이 있거든요. 3년 동안 뭐 했을까? 1년, 2년, 3년 동안 뭐 했어요? 네? 3년이면? 3년이면 서당께도 풍어를 읊는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책에 보면, 서당께의 주식 투자라고 우리 단풍의 그림이 있어요. 단풍이 사진을 제가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보신 분들이 있겠죠? 여기 보면 단풍이 사진이 있어요. 여기 서당계 주식 투자. 이게 단풍이에요. 얘가 단풍입니다. 네. 근데 이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느냐? 좋은 주식은 그냥 놔둬도 알아서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놀아도 되겠죠? 멍멍. 네? 단풍이가 우리 집에 와서 계속 내 발밑에서 방송을 듣더니 이걸 득도한 거야. 네? 이걸 득도한 거예요. 3년 강아지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인데 여러분들 3년 동안 뭘 하셨을까? 왜 이제 와서 지금 나 주식 경력 3년쯤 되는데 여러분들 경험한 게 없어요. 기간만 3년이지 계속 물린 기억밖에 없잖아. 그죠? 주가가 어떻게 바닥을 형성하고 어떻게 올라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지식이 경험이 아직 없단 말이에요. 하락장만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어떤 대비나 그런 것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변동성 보일 때, 또 내려간다. 이런 제기랄까 큰일 났다. 팔자. 요거 하잖아요. 올라간다는 것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이런 거라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요, 여기서 주가가 얼만큼 올라가는지에 대한 그런 감각적인 부분들이 생겨나요.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막 이렇게 200%, 500%, 1000%막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게 이렇게도 올라가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감각이 생기거든요. 주가가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지고 나면 뭔가 대단한 반등이 한번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포지션을 어디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하락만 계속 본 거야. 올라가는 척 하다 또 떨어지고 올라가는 척 하다 또 떨어지고 올라가는 척 하다 또 떨어지고 막 계속 이러니까 에이 올라가다 또 떨어지겠지?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상승장을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상승장을 보는 사람들은 바닥에서 지가 아무리 설마 이런 거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코로나 없잖아요. 이거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런 거겠지 지가 나와봤자 리먼 사태 이런 거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이미 다 떨어졌으니까요. 이 이후에 뭐가 나왔을까?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장의 조정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그죠? 여기서 얼마큼 올라갈 것인가? 과거의 수치로 봤을 때는 전부 다 재밌는 건 뭐예요? 과거의 수치적으로 봐봐요. 과거의 수치를 보면 전부 다 뭐냐면 상승이 한 번씩 진행될 때마다 뭐가 나왔어요? 전고점 돌파가 나타났다는 얘기지. 전고점 돌파. 우리는 3,300이 아니라 그 이상을 보고 가야죠. 여기까지만 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삼성전자가요. 현대차가. 근데 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왜 대형주를 주목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대형주가 주가가 만약에 3,000포인트까지 3,300까지 올라갔어. 그럼 삼성전자하고 현대차하고 기아차하고 등등의 주가가 어떻게 변해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요. 정고점 넘어가는 게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정고점 넘어가는 게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까? 10년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일일까요? 10년이 뭐야? 5년 안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물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10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년. 10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년 안에 정고점 넘어간다. 이 정도 되면은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은 2567이에요. 2567. 이것이 3300으로 가는데 1년 안에 가능하다. 퍼센테이지 어느 정도 될까요? 뭐 한 30% 된다 칩시다. 2년 안에는 어떡할까? 뭐 한 50% 된다 칩시다. 반반 된다. 5년 안에는 어떻게 될까요? 뭐 한 70%될 수 있겠죠? 네. 박스권 될 수 있죠? 여기가 지금 거의 한 7년 박스권 됐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년이네요. 5, 6년 박스권 나오죠? 네. 10년 안에는요. 99.9%좀 나오지 않을까? 네? 자, 그러면 나는 투자를 어느 정도로 하고 싶냐 이거예요. 아, 나는 여유 있어요. 나는 뭐 어차피 우리 투자는 노후 자금 아닙니까? 노후 자금? 네. 저는 이제 올해 33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나에게 이제 얼마 남았어? 내가 70살부터 논다고 치면 아직도 37년 남은 거 아니야? 와, 씨. 네. 근데 10년 안에 뭐 대부분 이건 뭐 100% 확실한 게 없으니까 그렇긴 한데 이렇게 길게 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조정장을 만나고 나서 이제 상승장을 넘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진행된단 말이에요. 빠르면 올해 안에도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네.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를 보고 있느냐. 나는 10년 정도 투자할 배겨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가게 되면 지수는 일단은 3,500, 10년 안에 무조건 넘어가겠지. 그게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아니면 올해가 됐든, 아니면 5년 후가 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일단 10년 안에 간다 이거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주가가 떨어지면 계속 사는 거지. 계속 사는 거. 왜? 여기까지 갈 거니까.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언제 사는 게 가장 좋아요? 3,300포인트 넘어간다 쳤을 때 여기서 사는 게 유리합니까? 여기서 사는 게 유리합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는 매수의 기회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바닥에 있을 때 주가 떨어지면 오케이 땡큐 베리망치 해야죠. 주가의 반등은 언제 나올까요? 오늘 방송 제목이 이거야. 이제 시작하는 겁니까? 오늘 방송 제목 반등은 언제쯤 나올까요? 매도만 안 하면 돼요. 누가? 금융투자가. 근데 매도 규모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조만간 나오겠죠. 지들이 여기서 아니 특별하게 악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패들도 연락 안 옵니다. 10년 후에 당연히 살아있습니다. 지금 몇 세,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한 90세쯤 되십니까? 저희 할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98세로 돌아가셨거든요. 요즘에 한국인 남자들 기대 수명이 87세, 여성분들은 90세까지 올라갔습니다. 86세인가요, 남자들은? 이렇게 올라갔어요. 왜 남자가 더 조금밖에 못 사냐, 근데? 남자 수명은 86세, 여자 수명은 90세까지 올라갔어요. 여기에 맞춰서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투자할 만한 그게 있나. 보통은 평균보다 더 많이 삽니다. 네. 보통은 평균보다 더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거의 100살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남자들은 한 95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70살 정도 됐을 때 일을 만약에 그만둔다, 이 목표를 두게 되면 내가 10년 후에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 그거는 사실 그건 알 수는 없겠지. 왜냐면 길바닥 걸어가면서 맨홀에 빠져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사고가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냥 내가 마음 편안하게 그냥 산다 그러면은요, 이 정도 기대 수명은 나온다는 얘기죠. 요즘에는 워낙 그냥, 네, 어디 아파? 그럼 가서 주사 맞아버리고, 뭐야? 그러면 이게 막 수술해버리고 그러면 다 그냥 살아나니까, 네. 아시죠? 네.
남자가 더 살든 여자가 더 살든 이것도 그냥 평균 수치일 뿐이죠. 네, 평균 수치일 뿐이지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일을 그만한다는 이야기죠. 주식 투자는 계속해도 되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그때쯤 됐을 때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게 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면서 주식 투자 사고 팔고만 가끔씩 해주고 그러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처럼 막 그냥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아도. 왜냐면 투입 자금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음 주에 있을 특강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거야. 이제 내일인가요? 모레인가요? 아마 공지가 나올 겁니다. 조만간 공지가 나올 건데 특강 공지가 나오면은 바로바로 줄 서가지고 가입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도 좋아지시고 그러면 이게 뭐야? 윈윈 전략이잖아요. 자, 투입금은 계속해서 있으셔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투자금은 가만히 있는 것보다 조금씩 계속 집어넣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단 1이라도 덩치가 더 커져야지만이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지금 반등에 대한 포인트를 알고 있지만 반등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외국인들 매수가 계속 들어가고 있죠. 지금 기관만 파는 거예요. 얘들 보세요. 매수 규모가 좀 커졌죠. 여기서 확 치고 올라간 다음에 떨궈가지고 수익 먹고 팔잖아요. 그걸 안 한 건 없이 얘네 계속 사고 있어요. 이건 뭐야? 매집이죠. 외국인들은 여전히 매집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계속 모으는 거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얘네들이 왜 계속 사는 걸까요? 주가가 폭락을 할 거기 때문에 열심히 사줘야지. 아주 이참에 우리 한번 다 뒤져보자. 이 생각하면서 매수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다. 아니 3,000포인트까지만 간다고 치더라도 지금 현재 가치 대비해서 약 25% 올라가는 거죠. 주가가요. 그죠? 보세요. 25% 아니네요. 내 계산 능력이 좀 딸려서 그렇습니다. 한 15%, 3,000포인트 16%네요. 네. 한 16% 올라간다 이거야. 16%. 외국 놈들이 그동안 사들인 주가가 여기서부터 치면은, 여기서부터 치면은 주식이 얼마큼 사들였을까? 10%로 칩시다. 올라가는 건 10%, 수익 10%로 치고요. 네. 얘네가 한 20조 사들였다 칩시다. 10%면요. 2조 원입니다. 찍이네. 그죠? 과연 근데 이것만 먹었을까? 과연 이것만 먹었을까? 라는 거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했어요. 반등은 조만간 나옵니다. 반등에 대한 기점이나 뭐 반등에 대한 포인트 이런 것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뭐 스펙 유진 스펙 7호? 6호? 유진 스펙은 여러분들 제가 뭐 없어졌네. 스펙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얘는 기초자산이 2,000원, 2,000원이에요. 2,000원. 아시죠? 스펙이라는 것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설명 한번 드렸지만 스펙은 뭡니까? 스펙. 그냥 페이퍼 컴퍼니야. 회사라고 세워놓고 주식 2,000원, 주당 2,000원의 가치를 가지고서 시가총액 뭐 얼마 돼 있잖아요. 뭐 한 100억, 뭐 100억이면 100억, 뭐 200억이면 200억 이렇게 해가지고요. 요걸 가지고서 인수할 만한 회사 찾는 거야. 상장이 안 되어 있는 회사인데 기술력은 있고 성장성도 있는데 돈이 없어. 이런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상장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스펙주예요. 근데 만약에 얘네 기한이 있어. 3년 동안 만약에 내가 인수할 회사를 못 찾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상장 폐지라는 걸 합니다. 상장 폐지라는 걸 할 때 얘네들은 뭘 하느냐? 주주들한테 처음에 있었던 그 2,000원이라는 주당 2,000원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다 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펙을 투자할 때는 만약에 스펙 주식이 2,000원 밑에 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사놓고 3년 개긴다 생각하시면 돼요. 스펙 주식 지난번에 설명드렸잖아요. 봐봐. 스펙 요즘에 좀 싼 건 뭐 있어요? 하나 머스트 스펙? 이거는 많이 올랐죠. 이건 이런 것들은 이제 상장 기대감이 있을 때나 상장 시켰나 벌써? 네. 스펙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다. 스펙이 들어와서.
지금 이건 계속 떨어져요. 지금 이거 3년 돼가네, 이제. 네. 3년 돼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여기서 더 안 빠지고 있는데, 만약에 뭐 1,800원까지 간다. 그럼 그냥 사면 돼요. 만약에 얘가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 주가가 찔 거고요. 회사를 인수하지 않고, 인수 합병이 안 돼가지고, 이제 뭐 저게 돼버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주당 2,000원씩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펙은 그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나오죠. 1,000원 밑에 제가 예전에 특강 때 한번 스펙들 해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1985원 이런 것들 손해볼 일이 없는 주식이에요. 작년 특강 때인가요? 재작년 특강 때인가요? 제가 스펙주들을 한번 쭉 읊어드린 적이 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1,900원인가 1,800원짜리 스펙들이 좀 있었어요. 지금 요즘엔 스펙주들이 많이 올랐어. 근데 스펙이 이게 1,900원대에 나왔다 그러면 사시면 돼요. 네. 청산할 때 손해를 안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스펙은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어렵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00원 밑에서 사게 되시면 여러분들은 최소한 손해는 볼 일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스펙주들은 상장 이야기가 나오면 주가는 뜁니다. 상장을 하고 나면 이제 이 원금 보장, 이 2,000원 보장이 안 되니까 투자가 안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3,500원이잖아요. 3,500원에 샀을 때 만약에 잘못해서 상장 폐지되더라도 나의 원금 3,500원은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2,000원을 주는 거예요. 2,000원. 2,000원을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900원일 때 이렇게 사게 되시면 만약에 합병을 하게 된다 그러면 주가가 뛰니까 수익이 나니까 돈을 버는 거고, 이거 안 돼가지고 상장 폐지가 돼버린다 그러면 주당 2,000원씩 돌려받으니까 약간 그 은행 이자 같은 경우로 이게 돌려받는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스펙 투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올라갈 때 막 따라붙고 이거 막 단타 치는 것처럼 하고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스펙 합병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스펙이라는 애가 페이퍼 컴퍼니를 해가지고요. 주당 2,000원씩 해서 자금을 모아요. 그래서 뭐 이게 한 100억 정도 모았다. 그럼 이 100억을 가지고 회사를 인수할 회사를 찾는 거예요. 인수할 회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 A라는 회사에서 이 회사는 정말 제품도 잘 만들고 인기도 있고 막 그런 회사예요. 근데 돈이 없어. 상장시킬 만한 어떤 그런 게 없어요. 그래갖고 그냥 회사는 기술력도 좋고 전망도 좋은데 돈이 없어서 상장을 못 시키고 있어. 그럼 얘는 지금 상장되어 있잖아요. 이 자금을 여기다 투입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스펙하고 합병이 돼서 뭐가 돼요? 상장이 되는 겁니다. 약간의 우회 상장 같은 겁니다.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3% 어쩐다고요? 그럼 3%가 지금 요거 얘네들도 법인일 거 아니에요? 얘네 법인인데 상장을 하려고 해서 하는데 물 먹고 있잖아요. 근데 스펙이 요걸 이제 컨택을 했어. 야, 니네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랑 합병해가지고 넘어가자. 그러면 3%가 스펙을 통해서 합병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비상장 주식이고 상장이 안 되는 주식인데 이 스펙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름이 바뀌어요. 스펙의 이름이 바뀝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원래 가치가 2,000원이잖아요. 주당 가치가 2,000원인데 회사가 상장을 시킨다. 이게 인수 대상을 찾았어요. 그래갖고 합병이 됐어. 그러면 이 회사 가치대로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면서 시총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갑자기 2,000원짜리가 10,000원도 가고 뭐 더 많이 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상장 작업이 끝나고 나면 회사 이름이 스펙에서 회사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회사 주식을 받는 거죠. 근데 딱 합병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2,000원 원금 보장이 안 돼요.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때부터는 주식이기 때문에 원금 보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스펙일 때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2,000원은 여러분들이 원금 보장 받아요. 그러니까 스펙 투자를 할 때도 뭔가 알고 하면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 그냥 원금 보장 딱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택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고 하자라는 거, 조금 더 지켜보고 하자, 좀 잘 살펴보고 하자 그런 것들. 경기 전망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이유가 있을 때도 있고 이유가 없을 때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이유가 없다, 있다, 이런 걸 따져보려면요. 지금 시장이 어떻게 쳐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맨날 종목 차트만 보고 있고, 뭐, 그냥 뭐, 테마나 쫓아다니고, 급등주 따라다니고, 막 그런 거 하다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심리만 연구해도 안 되는 거고요. 뭘 봐야 됩니까? 뭘 봐야 돼? 성투사의 시황. 이걸 봐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 성투사의 시황. 이 성투사의 시황을 그냥 시간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야. 그냥 들으면 돼. 그냥 뭐 아침에 출근할 때 듣든 퇴근할 때 듣든 그냥 하루에 한 번 정도만 들으시면 돼. 장중 시황, 마감 시황 듣기 어려우면 아침 시황이라도 하나만 들으시면은 아, 시장이 어떻게 굴러먹고 있구나. 이런 거 대충 알 수 있잖아요. 하루에 3번입니다. 하루에 3번, 한 15분 정도씩인데, 이거 못 들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걸 계속 듣고 있으면은요, 에이씨,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막, 그러잖아요. 한 얘기하고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짜증나게 왜 또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거야! 막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예전에 뉴스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뉴스를 보는 방법. 자, 일단은 가장 처음에 뉴스를 접할 때, 신문을 접할 때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해야 됩니다. 이거 한 2~3시간 걸릴 거예요. 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때는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신문을 딱 보면 어제 본 이야기가 또 나와 있어. 어제 본 이야기가 또 나와 있어. 제목도 안 틀리는 거. 뭐 그런 것들은 다 스킵해도 돼요. 근데 뭔가 미묘하게 달라졌지. 어제는 분명히 성추사가 통닭을 먹었는데 오늘은 족발을 먹었다. 이 새끼 왜 통닭에서 족발을 바꿨지?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족발을 먹었다. 그러면 이거 안 봐도 돼.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처음에는 2~3시간 걸리던 시황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그 다음부터는요, 변화되는 것만 읽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아니, 성투사는 어떻게 질문하면 그렇게 그냥, 네?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버퍼링 없이 그냥 바로바로 답변이 나가냐? 내가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제가 처음에 방송에 딱 튀어나왔을 때, 성투사님 이게 뭔가요? 그러면은, 그거는 말이죠. 그랬을 거 아니야. 왜냐면 나도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들 지금 경제 동향이라는 이런 것들은 아마 저보다 많이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만큼 네, 이걸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지금 제가 2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으니까 지금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거거든요, 그거.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집어넣으려면 지금 시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나머지 것들, 기법이나 이런 것들은요, 다 세부적인 부분이에요. 강물이 흘러가요. 이게 바다로 간다 이거야. 바다로 가는데 이 강물 위에 돛담배를 띄울지 철갑선을 띄울지 거북선을 띄울지는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이고 이 강물이 바다로 가는지 아니면 사막으로 가는지 그거는 일단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알아봐야 되잖아. 이게 만약에 바다로 가는 게 아니고 어디 저수지로 가서 끝나버린다. 그럼 뭐요? 이거 갔더니 댐이 있어. 더 이상 못 가는데. 철갑선 띄워가지고 막 큰 상선 띄워가지고 강물로 해서 막 가는데 당연히 바다로 갈 줄 알았는데 못 간다는 거야. 그럼 뭐야? 끝나는 거죠 뭐. 그죠?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알고서 내가 그 다음에 기법을 집어넣는 거예요. 시장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은 포트폴리오를 방어적으로 구축하는 전략을 취하는 거고 횡보장일 때는 회복하는 데 주력을 시켜야 되는 거고 주가가 상승할 때는 공격적인 포트를 잡아가야 하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그것만 따지고 가시면 돼요. 그럼 지금 시장의 반등이 언제 나올까요? 사실 이건 중요한 제목이 아니에요. 중요한 질문이 아니에요. 언제 오를까요? 지금 이장님이 말씀하신 거 삼성전자 얼마 될 때까지 홀딩해야 되나요? 얼마라고 말하면은 거기까지 홀딩 하실 거예요? 100만 원까지 한번 홀딩해 보실래요? 삼성전자 100만 원 다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100만 원까지 한번 홀딩해 보실래요? 중요한 건 기간이야. 내가 얼마까지 보유할 수 있느냐. 이거 아닙니까? 삼성전자는 언제 팔면 되겠어요? 꺾일 때, 추세가 꺾일 때. 언제요? 요런 거 나올 때, 요런 거 나올 때. 지난번하고 똑같이, 완전히 똑같이 베끼시면 돼요. 그냥 고민할 게 없어. 기법 자시고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법이 뭐 있습니까? 그죠? 기법이 뭐가 있어요? 지금 주식 투자하는데 기법이 뭐가 있어?
그냥 많이 벌어져서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열광하고 있고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파시면 돼요, 그냥.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격이 많이 벌어졌냐? 아니란 이야기지. 얼마큼 벌어지면 되겠어? 이렇게 미친 듯이 벌어지면 됩니다. 미친 듯이 벌어지면 돼요. 미친 듯이 벌어졌다가 이제 꺾이면 그때 파시면 돼요. 정배열이잖아요. 정배열이 역배열로 바뀌면 파시면 됩니다. 그게 얼마에서 나올지 모르겠어요. 10만 원에서 나올지, 15만 원에서 나올지, 20만 원 됐을 때까지 올라갈런지 그건 알 수가 없죠. 이게 지금 보시면 4만 원대부터 9만 원대까지 무려 150%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5만 원에서부터 150% 해서 뭐 12만 5천 원 갈지, 15만 원 갈지, 13만 원 갈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동안의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는 그 정도 올라가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여기 2만 원부터 시작했어요. 여기는 얼마예요? 5만 5천 원. 이거는 100% 이것도 한 150% 넘어갔죠. 삼성전자의 추세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만 원에서부터 2만 얼마 그때까지 한 100에서 150% 정도 저점 대비요.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 드렸을 때 실적 전망도 당연히 좋지만 5만 5천 원에서 150%를 곱해봐요. 100%면은 11만 원. 150% 곱하면 야이씨 곱하기 또 해봐야죠. 추세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5만 5천 원 곱하기 1.5는 얼마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곱해야 하는 거지? 나누기로 해야 되는 건가? 2배에다가 50불 더하는 거잖아. 그럼 11, 네, 11만 원. 더하기 5만 5천 원 둘로 나눠봐. 그러면 2만 2,750원인가? 2만 5천 원. 2만 7,500원이네. 그죠? 2만 7,500원. 에이씨, 내가 계산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3만 7,500원. 그죠? 그러면 삼성전자 주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요. 현재 주가 기대치는 얼마로 볼 수 있어요? 11만 원에서 13만 7,500원. 요 범위에 왔을 때, 요 범위까지 한번 기대해보자, 이거. 14만 5천 원이에요? 그런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5만 5천 원이 2.5를 더하면 돼. 2.5구나. 그죠? 2.5네. 역시나 제가, 네, 여러분들 실망감을, 네, 다 재밌으라고 하는 겁니다. 재밌으라고. 네? 아직까지 그거 겪으면서도 그거 몰라요, 지금. 네, 13만 7,500원 딱, 계산 정확하네. 어려운 거는 항상 덧셈 뺄셈으로 하자. 네. 다 재밌으라고 여러분들 큰 웃음 주려고 내가 이거 다 한 거요. 그래요. 내가 이제 뭐라고 지금 계산 딱 바꿔가고 해드리니까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이제 아시겠죠? 저의 기쁜 뜻을. 다른 증권방송 가봐요. 재미가 한 개도 없어. 그냥 맨날 한 얘기 또 하고, 막, 무슨, 뭐, 파월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거 보세요. 이게 뭐, 이게 뭐, 알도 못하는 뭐, 그냥 구름대 뭐, 이런 거 설명하고, 막,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나는 여기요. 뭐,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이 재미가 있고, 정이 있고, 그런, 네? 다 여러분들 좋을까봐 다 이렇게 계산도 일부러 틀려드리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아무튼, 추세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얘가 지금까지 반등의 어떤 상승 추세를 만들어낼 때 거의 100에서 150% 올라왔더라 이 얘기요. 예? 그러니까 11만 원, 최소 11만 원에서 많게 가면 13만 7,500원. 저는 얼마라고 얘기했어요? 13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 예상한다고? 이게 재밌다? 그지 않아요? 봐봐. 14만 원은 뭘로 예상한 거예요? 수익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수익성으로. 실적, 성장성 가지고 얘기해 드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얘기해 드렸던, 그때 1월 1일 날 제가 분석했던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비슷하게 또 나오네? 야, 그러면 이거는 12만 원, 13만 원은 가겠는데, 그죠? 그때쯤 한번 보자 이거예요. 올라갈 때는. 우선주는 그냥 따라가는 거니까 그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냅둬요. 그, 저 본주 팔 때 우선주도 그때 같이 파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간단한 거 아니에요. 우선주나 본주나 뭐가 다릅니까? 그냥 본주가 떨어지면 우선주 떨어지는 거고 본주가 올라가면 우선주 올라가는 겁니다. 배당을 더 많이 받는 것에 대한 네 그런 거라 이것도 50조 됐어요. 50조 시총 50조 조그만 네 이번에 봐봐요.
아, 몰라. 계산해봐요. 계산해봐. 얼마가 될지 몰라, 원래. 지금 계산해봐요. 삼성전자가 76,500원이고요. 우선주가 61,800원이에요. 그러면은, 얼마 차이 나요? 15,000원 정도 차이 납니까? 그럼 몇 프로 차이 나는겨? 에이, 진짜. 한 20% 차이 난다 치면. 내가 안 한다고 했죠? 네? 계산. 삼성전자 본주가 14만원쯤 되면 20% 까면은, 네? 뭐, 11만원쯤 나오겠네. 그죠? 네, 11만원. 11만원. 그거 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대충 규모 비슷하게 갖고 가니까,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왜 자꾸 계산을 또 시키시는 거요? 지금 이게 계산할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가 계산할 때가 아니에요. 그 정도 그냥 많이 오른다 생각하시면 많이 오른다. 지금보다 많이 오를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예상하잖아요. 근데 복병이 있어, 복병. 복병이 나쁜 복병이 아니라 좋은 복병. AI라는 AI. AI는 복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미친 거야, 지금. 네? 근데 재밌는 게 오늘 뉴스가 나오는 게 뭐였냐? 뉴스가 연준이 내년에 아니 올해 1.25%의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또 나왔어. 근데 이게 될까? 1.25면 5번 금리 인하예요. 5번도 가능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4번으로 보고 있어요. 올해 4번 보고 있는데 연준은 지금 3번 한다고 했고요. 시장은 7번 한다고 했어요. 근데 예상치가 지금 5번으로 나왔어요. 문제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 네? 5번이에요? 5번 아니에요? 1.25니까 이제 다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0.25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5번 아니요? 0.25가 4개면 1이고 5번인데? 오, 지금 또. 이거 봐, 다 똑같은 거요. 네. 나만 틀리는 게 아니고, 또, 이게 내가 맞은 건가? 틀린 건가? 이제는 나도 날 잘 모르겠어.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3번 하든 4번 하든 5번 하든 7번 하든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느냐?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빼박이야, 빼박.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 겁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는데, 실적은 증가한다네. 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주가 상승률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랄까 이렇게 잘 나가는 데다가 더 잘 나가게 하는 겁니다. 잘 나가는데 더 잘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뭐라 그럴까? 불 나는 데다가 기름을 쳐붓는 그런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요? 불이 났어. 근데 여기다가 그냥 기름을 갖다 부은 게 그냥 불난 집에 부채질이 아니고 네. 부채질이 아니고 네. 그냥 7번 이제 한다고 나오던데요? 예, 7번 한다고 그 얘기 있던데. 근데 7번 못하지 싶어요. 7번은,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이거 1.25도 사실 어려워요. 왜냐면 지금 5.25잖아요. 5.5잖아, 5.5. 5.5인데 1.25로 깎으면 어떻게 돼? 아, 나 진짜 4.25가 되는구나. 가능하겠는데, 이 정도도? 5번도 가능할 수 있겠는데, 잘하면? 근데 이게 금리 인하가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면은요, 오히려 안 좋습니다. 랠리가 빠르게 후다닥 나왔다가 그냥 팍 꺼져버릴 수가 있어요. 저는 은근히 오래 가는 걸 원하거든요. 왜냐면 이 지금 실적 성장과 AI의 이런 콜라보를 정말 오랫동안 느끼고 싶어요. 오랫동안 이게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막 그냥 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는 한 2에서 3년 정도 랠리가 나왔으면 올해 하고 내년 정도까지, 내후년 초반부 정도까지. 왜냐면 2026년까지 연준이 금리 인하를 계속해가지고 2%대로 만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보게 되면 올해가 문제가 아니라 내년이 더 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를 너무 빨리 해버리게 되면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에는 금리 인하를 한 4번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5번도 가능할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4번에서 5번 정도. 이제 3번은 너무 짜서 안 될 거야. 그보다 더 많이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만약에 진짜 빅스텝으로다가 크게 떨구지 않는 이상은요.
네, 4번에서 5번 정도가 아마 적당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시장이 지금 보는 건 너무 많이 갔어요. 너무 많이 가서 그렇게 되면은 물론 마음들은 이해해. 빨리 올라가 가지고 막 더 대박 터지고 막 하길 바라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피곤합니다. 네. 우리가 더 빠르게 전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가 정신이 사나워져. 그래서 지금 저는 전체적인 랠리를 지금 이번 랠리 이거 빼고요. 네. 올해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2년 짧으면 1년 반. 네. 이 금리 인하 속도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짧으면 한 1년 반. 즉 올해는 그냥 막 무사 통과로 될 것 같고요. 1년 반 정도 랠리 예상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길게 가면 2년. 그다음에 정말 운이 좋다면 2년 반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막 하여튼 2년 조금 넘는 정도. 네. 그 정도까지 네,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해는 그냥 통과할 것 같아요. 2024년도는 그냥 알아서 그냥 가는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이유는 이제부터 좋아지는 일만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 반등이 언제 나오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주식을 지금 계속 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와 더 살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고, 내가 지금 현재 나의 포트폴리오를 얼만큼, 내가 만약에 원래 투자금이 여기야. 근데 내가 지금 계좌가 막 여기 밑에 마이너스 한 30에서 계속 올라가 가지고 한 마이너스 한 10까지 올라왔어. 요거를 이 남은 기간, 즉 2700이라는 이 포인트를 넘어가기 전까지 얼마나 더 0에 가깝게 수렴하느냐, 얼마나 더 0에서 더 멀리 떨어뜨리냐가 관건입니다. 이게 관건입니다, 여러분. 마이너스는 최대한 0에다 수렴을 시켜야 되는 거고요. 플러스인 것은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부터가 여러분 스타트 시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마이너스 5%까지 가진 힘을 써가지고 해놨어. 그러면 마이너스 5%가 스타트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플러스 10%가 되어 있어요. 여기가 스타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20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어. 이게 스타트야. 그러면 장이 이만큼 올라갔을 때 플러스 10인 사람은요. 플러스 50%, 60%가 나올 수 있겠지만 마이너스 5인 사람들은 플러스 30%까지. 마이너스 20인 사람들은 그냥 본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수익이 늘어나는 속도는 굉장히 이게 뭐라 그럴까? 그 복리라고 하죠. 더 커져요. 커진 것에 대해 더 커지는 모습인데 마이너스를 메꾸는 것은 상당히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넘어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스타트점, 나의 시작점, 나의 출발점이 어디로 만드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현대차 걱정을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또 기아차 걱정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언제쯤 반등 나올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일 빠지면 뭐 내일 빠지라고 하는 거지 뭐. 올라가면 거기가 반등점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내일 만약에 양봉 나오면 살 거예요? 살 거입니까? 또 반등 나면 또 못 사지. 또 떨어질까 봐. 매수 시점을 백날 물어봐도 내 마음이 그것을 선택해 주자면 안 돼요. 여러분들 백날 조언을 구하고 다녀보세요. 이 종목 팔까요? 살까요? 내가 종목 진단 굳이 필요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살까요? 팔까요? 그래갖고 옛날에 종목 진할 때 그랬잖아요. 그럼 이전 종목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파시는 게 어떻겠어요? 조금 더 사시는 게 어떻겠어요? 네, 알겠어요. 그럴 거 안 하지. 그거 뭐 달라고 물어보는 거요? 어떤 사람들은 고점에서 물렸어. 그러면 파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뭐예요? 에이, 더 들고 가면은 어차피 회복이 될 겁니다라는 말을 들고 싶어서 종목 진단 의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파세요 그러면 기분 나빠해. 이 새끼 왜 팔으라고 지랄이야? 그러면서 안 팔아. 그러고 간다. 그리고 뭐 달라고 물어봐. 이거는 뭐냐고. 마음이. 내가 정답을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갖고 가고 싶어? 그러면은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전략을 세우는지 정말로 갖고 가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예전에 TV 방송 나갈 때는 항상 종목 진단을 그렇게 했어요. 딱 처음에 물어보면 뭐뭐뭐뭐 종목을 궁금한데요. 물려 있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을 거.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이 종목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때 그랬잖아요. 이 수익만 내준다면 언제든지 기다리죠. 수익만 날 수 있다면 나는 언제든지 보유할 수 있어요.
수익만 낸다면 언제든지 보유해 줄 수 있대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얘기, 이거 주가가 더 떨어질 건데요. 그래도 보유할 수 있으세요? 수익만 내준다면 기다릴 수 있어요. 진짜 못 기다립니다. 그 더 떨어졌다가 이제 저점 지지가 되고 나면 반등을 해서 뭐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될 거예요. 그때까지 한번 보유해 보세요. 이렇게 전략을 드리긴 했지만 대부분은 주가가 더 떨어지는 시점에서 매도를 다 치고 나갑니다. 못 버팁니다. 왜? 이 사람은 뭘로 했느냐면 내 주식이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어디 TV에서 누가 추천하는 걸 듣고 매수를 했다는 거지. 뭐 하는 주식인지도 몰라. 그냥 샀어. 이 사람이 좋다고 그래서 그때 떨어지고 있는겨. 그런 것들은 절대로 못 버팁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을 분석을 하고 앞으로 시황적인 부분 통해서 업종을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신뢰도를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주식 투자에서 뭔가 더 확신을 가지기 위한 거. 내가 겁나는 거 봤어요? 장 빠진다고? 기분은 나빠하지. 아, 엿같네. 이씨, 뭐. 기분 나빠하죠? 근데 이럴 때도 내가 뭐라 했어? 왔어. 기회가 왔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네. 아싸, 떨어질 때 올라갈 때 또 사세요. 괜찮아, 떨어질 때 가면 냅둬. 괜찮아, 어차피 올라가. 어쨌든 시장은 우상향.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물건을 사놓고 있잖아요. 돈으로 들고 있는 게 아니죠. 물론 잠깐의 움직임을 통해서 돈이 더 유리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주가 상승에 우리가 베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배당 이번에 받아보세요. 무지막지할걸? 나는 배당 되게 이번에 기대가 돼요. 배당금이 재작년 그 전 해가지고 계속 증가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잠정적으로 집계를 좀 해봤는데 올해가 역대급일 것 같아. 전년도에도 와씨 많이 받았는데 생각했는데 지금 물론 비중이 커진 것도 있어요. 네, 자동차 쪽 비중도 커진 게 있고 뭐 그렇지만은 작년에 받은 배당금이 이 전차군단 쪽에서 나오는 작년 전차군단에서 나오는 배당금만 작년에 배당금의 한 2배는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도 다 들어오겠지만 배당 잘 뽑아주세요. 네, 배당 잘 보세요. 매우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어때요? 계단 더 올라가 있겠죠. 계단 더 올라가 있을 겁니다. 배당금은 또 수익으로 안 치시는 분들이 있더라. 희한하게. 여러분 그래도 항상 투자금을 보세요. 멀리 보시고 길게 보세요. 반등은 조만간 나옵니다. 반등은 조만간 나오는데 이게 확실하게 뚫어줄지 안 뚫어질지 아직 몰라요. 그리고 이번 주에 보시면 11일이 만기일이에요. 목요일이 만기일입니다. 만기일이고 만기일날 뭐가 발표되면 CP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 두 가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시장을 계속 눈치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포인트가 만기일이니까 2600을 만약에 내일 반등한다고 친다면 2600포인트가 기준선이라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1억 더 되실 거예요. 왜냐면 배당은 한 2%좀 나오잖아요. 못 받으면 2%좀 나오고요. 잘 받으면 한 4에서 5%, 고배당주로 하면 4에서 5% 정도 나온다고요. 네? 부달미님은 과거에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뭘 자꾸 나오려는겨? 이미 방송 끝나가는데 이제 방송이 끝났는데 나오라고 그러네. 큰일 났네. 왜 저러지? 언제 오신 거예요? 네. 과거에서 깨어나세요! 네. 이거 나중에 여기까지 보고 나면 얼마나 또 창피할까? 아바! 네. 방송 끝날 때 와서 지금 나오라고 했어? 보통 4에서 5%쯤 나온단 말이에요. 4에서 5%쯤.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억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네. 계산해 보면 되겠죠? 네. 근데 고배당으로만 완전히 이렇게 짬쪄가지고 하게 되면은요. 배당 많이 받습니다. 배당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주셔야 돼요. 아니 안 나갔다 들어오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방송 끝났어요. 네. 이해되시죠? 우리는 이것만 이해합시다. 이것만 이해해요. 배당도 여러분들 계속 챙겨서 끌고 오셔야지 되고 고배당주들 계속 챙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아무튼 돈을 벌 수 있는 그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계속 나에게 들어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단 10,000원이라고 하더라도요. 그죠? 일단 단돈 10,000원이라고 하더라도요. 이것을
계속 나에게 끌어당겨줘야 돼요. 주식 계좌에 계속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가가 싸면 싼 대로, 비싸면 비싼 대로요. 배당금은 나의 투자금 대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내 투자금이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 2%, 그러면은 배당금이 얼마쯤 나오겠어요? 한 2억, 200? 네, 200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럼 한 내가 10억 정도 한다 그러면 2천쯤 배당 나온다 보시면 되겠죠? 100억쯤 한다 그러면은 한 2억쯤 나온다 보시면 되겠죠? 네. 이해되세요? 그 여러분들이 배당을 만약에 1억을 받으려고 생각했다. 배당 1억 받겠다 생각했다. 그러면 2% 배당률만 맞춰 놓으시면은 여러분들 50억만 투자하시면 1년에 1억씩 따박따박 받아 먹으실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 배당 투자로 노후 준비하기 있었잖아. 배당으로 은퇴하기. 그럼 이 1억을 챙기려면 얼마나 있으면 돼? 50억 다 필요 없다 이 얘기야. 결과론적으로 50억이지만 결과적으로는 50억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주가가 올라가면서 배당 성향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배당 1억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어느 천원이에요. 계속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요.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다른 사람들은 다 도달했는데 나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 왜냐면 야 저렇게 먼 길을 언제 가냐? 제가 등산할 때 그렇습니다. 등산을 할 때 제가 같이 다니는 친구가 항상 있어요. 그냥 가자. 이번에는 좀 높은 산이야. 한 1500m 돼. 그러면은 야 그 높은 데를 언제 갔다 오냐? 야 한 7시간이면 갔다 와. 아 난 못 가. 나는 갔다 오잖아요. 그 얘는 안 가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이해되시나죠? 이해되셔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돼요. 이게 가다가 멈추는 것도 어떻게 보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죠. 해보세요, 한번. 조금씩도 괜찮습니다. 조금씩도. 10년이고 20년이고 계획을 세우세요. 아우, 나 10년 후에 내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여기서 밥 먹고 똥이나 싸야 되겠다. 이 생각하면은 뭐, 그 끝까지 뭐, 10년 후가 되면 또 똑같은 후회를 합니다. 그때라도 할걸요. 10년 전에, 아니, 10년 전까지도 아니에요. 2028년도에. 아니, 그것도 아니지. 2020년도 여기 코로나 상황 때. 이때, 이때라도 투자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후회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무서워서 못했거든요. 그죠? 장이 좋을 때, 이제 해볼까 생각하면 똑같은 일이 또 생깁니다. 이해되시죠? 장이 좋을 때, 그럼 이제 좀 해봐야 되겠네. 이제 좋아지네요? 라고 하면 절대 안 돼. 주식은 항상 공포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냥 여윳돈으로 은행 예금에 묻어놓는다 생각하세요. 그러시면은 은행보다도 훨씬 더 많이 버실 거예요. 저는 예금 적금을 안 들어요. 예적금을 들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펀드도 들지 않아요. 저는 개인연금도 들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어쩔 수 없이 드는 거지만 개인연금도 들지 않아요. 국민연금도 나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일단 들고 있거든요. 근데 개인연금은 들질 않아요. 왜냐면 내가 걔네보다 더 잘 벌 것 같아. 더 잘 짤 것 같아요.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넌 개인연금 들지 않습니다. 걔네들 다 뭐 하는 거예요? 뭘로 주식 불려요? 뭘로 돈을 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돈을 연금에 투자해서 하는 거, 그거 뭐, 왜 하는 거예요? 미래가 불투명해서. 그렇잖아요. 연금 듣는다 생각하시고 투자하세요. 연금 듣는다 생각하시고. 이번 특강만 들으세요. 이번 특강만 들으셔도 여러분들이, 이번 특강, 네. 공지 내일이나 모레쯤 올라올 거예요. 근데 이번 특강만 들으셔도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다? 시중에서 판매 중인 개인 연금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짜잔. 네. 자, 그리고 새해니까요. 시성을 많이 들이세요. 빌기도 하고, 네. 파주 쪽 향해서, 북쪽 향해서 절도 3번씩 하시고, 네. 착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지금 1월달입니다. 1월달. 이제 일주일 지났어요. 자신감을 가져야지.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시장은. 그죠? 올해 시작도 안 했어. 그리고 아직 시장은 상승량 시작도 안 했습니다. 곧 시작되겠지만, 시작도 안 했어요. 저 때까지 최대한 우리가 또 기회를 주는 거 아닙니까? 이대로 그냥 가버렸으면 어떡해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예? 살 기회를 주자. 2600포인트 밑으로 또 탁. 아직 못 샀다고요? 지금이라도 사세요. 기회를 주잖아요. 얼마나 고마운 시장입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펀드 만드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연금 만드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노를 준비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모으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돈을 보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는 목적은 노후 준비를 위한 것이고, 돈을 버는 목적은 돈을 모으기 위함이에요. 이해되시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저는 지금 이제 이 나이, 굉장히 젊은 나이지만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이걸 안 했던 것을 30년까지 가면 내가 3살이니까 난 태어나면서 후회했어. 예, 후회되는구만. 엄마 뱃속에서부터 투자하고 나올 걸 후회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 진짜 30년 전에만 시작했어도 짜증나네. 네, 그죠? 30년 전에만 시작했어. 와, 그때 계속 후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증권사 들어간 걸 조금 후회해요. 증권사에서 투자 계좌가 막힌 것만 아니었으면 내가 훨씬 더 빨리 이것을 진행할 수 있었겠다. 내가 왜 법을 지키겠다고 그 불법적인 애들이 많은 상황에서 그 왜 주식 투자 안 하고 선비처럼 풀어가지고 그랬을까? 그런 생각하는 거죠. 이제 끝났어요. 네. 여러분들 아직 멀었습니다. 평균 나이가 많이 늘어났어요. 여러분들 모두 90세 이상 사십니다. 그러니까 노후를 돈 없이 보내시지 말고 돈 있는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 행복해질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웃는 거요? 햄. 아, 근데 부자 할미님은 아직도 신랑이세요? 신랑은 아니시, 구랑 아니야? 구랑? 구랑. 자, 아무튼 마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녹방들 보시고, 네. 내일 낮에 또 방송 있죠? 내일 또 낮에 방송이 있으니까 내일 또 오시고요. 네. 특강 공지 뜨면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이렇게 팍딱딱딱딱 해가지고, 아시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